안녕하세요. OSI 소프트 기술지원팀 엔지니어 이진모입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좀 전에 들으신 김유래 씨가 하신 세션과 보다 조금 더 기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고요. 파이 시스템에 새로 추가된 몇 가지 기능을 설명드리고 그에 관련된 데모들 또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잠재된 가치를 자산으로 라는 주제로 지금 세미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기능 및 제품들이 여러분들 회사의 자산에 숨겨져 있는 가치들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제품들이 이번 연도 2014년도에 업데이트되고 또 새로 출시된 제품들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매월 새로이 하나 이상의 제품이 출시가 되거나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런 제품들 중에는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가 딱 두 가지만 포커스를 하고 싶은데요. 4월에 출시됐던 Asset Based Analytics, 강력한 계산 기능을 제공하는 AF 추가 기능이고요. 그리고 또 파이 코어 사이트 2014, 굉장히 편리하고 빠른 분석을 가능케 하는 저희 클라이언트 제품군에 대해서 집중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제품들에 대해서는 저희 부스를 방문하시면 저희 엔지니어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파이 시스템의 전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는 조금 전 세션에 유래 씨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파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았던 파이 서버는 이제 파이 데이터 아카이브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기로 했고요. 대신에 파이 데이터 아카이브에 덧붙여서 거의 동등한 역할을 수행할 파이 AF를 개발하여 태그 중심이었던 기존 구성을 점차 실제 자산 및 설비를 중심으로 사용자분들께서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꿔 나가고 있고, 또 그 기능들을 확장하여서 파이 서버의 한계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파이 서버의 각종 데이터들을 기존에 쓰시던 파이 태그도 물론 여전히 이용이 가능하시고, 파이 AF에 나오는 에셋이라든지 이벤트 프레임과 관련하여 이벤트라든지 노티피케이션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파이 데이터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코어 사이트, 프로세스북, 데이터북, 데이터링크, 파이 웹파츠 등 저희가 다양한 시각화 스위트를 개발하고 있고요. 또한 파이 시스템 액세스 제품군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적 접근 방식으로도 파이 시스템의 C 계열 데이터 및 파이 AF의 관계형 DB 데이터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거의 모든 기능들, 여기 보시면 AF 위에 있는 애널리틱스라든지 이벤트 프레임, 노티피케이션 같은 기능들은 모두 AF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파이 데이터 아카이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파이 AF는 정말 한 단어로, 한 줄로 설명을 드리면 인프라를 위한 인프라로서 이제는 이 AF를 기반한 이 전체적인 부분을 파이 서버라고 칭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 역시 잠시 후에 슬라이드 및 데모로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두 가지 포커싱 포인트 중에 첫 번째인 파이 AF Asset Based Analytics를 들어가기 전에 파이 AF 2014 R2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set 프레임워크는 저희가 간단하게 줄여서 AF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기본적인 단위가 데이터 아카이브가 쓰는 태그와는 다르게 Asset입니다. 그러면 태그와 Asset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될까요? 태그는 그 특징이 태그 이름으로 다른 태그와 구별된다는 점과 구조적으로 태그가 단순하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측면에서 유리하고 또 빠르고 쉬운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제공을 굉장히 유리합니다.
음악에 비유하자면 이 노래 하나가 태그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태그는 파이터 데이터 아카이브에 저장이 될 때 노래 제목이나 노래 길이 그리고 가수 이름 등과 같이 이런 간단한 정보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노래를 찾기 위해서는 이 노래 이름에 대해서 아는 게 필수적이었고 또 중복된 이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보통 태그 이름은 굉장히 길고 복잡하거나 소수의 인원들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SS는 그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예전에 노래를 구매를 하실 때 보통 CD나 LP와 같은 아니면 카세트 테이프와 같은 단위로 노래를 구매를 하셨을 겁니다. 물리적으로 12가지나 8개 이상 곡들을 담은 앨범 단위로 곡을 사고 파셨을 텐데요. 이 앨범 하나를 에셋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앨범 단위로 곡을 정렬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가수 이름으로 또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익숙하신 폴더 형태로 태그들을 관리하고 보관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조를 미리 설정을 하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이 AF도 이렇게 앨범 단위, 자산 단위로 곡을 분류하기 때문에 더 직관적이고 자산들을 관리하시기에 편하리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파이 AF에서 AF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산 설비를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일렬로 나열된 태그를 각각의 의미 있는 그룹과 요소로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희 인프라입니다. 실제 자산 설비 특성에 맞게 태그를 분류하셔서 온도면 온도, 압력이면 압력, 입출력되는 기타 여러 가지 특성들을 구성을 하시어 템플릿을 만드시면 차후 동일한 모델, 동일한 프로세스를 장비를 추가하실 때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 편리하게 신규 자산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템플릿으로 만드신 자산은 나중에 코어 사이트나 데이터 링크 같은 다른 클라이언트 툴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하나는 더 성능이 뛰어난데 다른 건 안 된다든지 그 원인 및 분석을 할 때 훨씬 더 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제가 템플릿의 유용함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파이 AF는 그야말로 템플릿에서부터 시작해서 템플릿으로 끝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템플릿은 동일한 모델의 동일한 설비가 많을수록 위력을 발휘하겠죠. 또 하나의 설비에도 그 내부에는 같은 컴포넌트가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템플릿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편리하고 쉽게 자산을 관리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펌퍼 같은 설비가 있고 그것을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압력이라든지 토크라든지 진동, 기타 이 펌프에 대한 특성을 모델링을 하였다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요. 설비가 하나, 둘, 셋 이상 넣으실 때마다 태그를 일일이 연결하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굉장히 번거롭고 단순 반복적인 작업으로 귀중한 인력을 낭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때 설비 하나에 대한 템플릿을 미리 만드셔서 템플릿을 바탕으로 AF 모델을 만드시는 방법이 훨씬 더 스마트한 방법이겠죠. 그리고 템플릿을 만드시고 데이터 아카이브에 있는 태그에 자동으로 연결되게끔 설정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템플릿만 제대로 관리를 하신다면 그 템플릿에서 파생되는 그 모든 요소들에 대한 부분까지 다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AF Asset Based가 애널리틱스가 뭔지 좀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파이 데이터 아카이브에 기반하여서 계산을 할 수 있는 툴이 왼쪽에 나와 있는데요. 기존 파이 시스템을 써보신 분들이라면 퍼포먼스 이퀘이지나 토탈라이저 정도는 써보셨을 테고
파이 에이스도 쓰신 분들 이 방 안에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는 태그 베이스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계산 엔진이기 때문에 아무리 퍼포먼스 이퀘이션 구문이 쉽다고 한들 기본적으로 태그 이름을 알아야 하고 또 아웃풋이 되는 태그 이름을 알아야 하고 시간 및 설정들이 실제 프로세스와 설비와 매칭하는 데는 까다로웠었죠. 그런데 저희 파이 AF를 출시하면서 이 기존의 계산 엔진들의 장점을 계산하고 시작부터 에셋, 설비를 기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점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파이 에이스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비주얼 베이직 코드나 C샵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고 그 때문에 복잡하고 되게 전문적인 계산까지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AF에 상응하는 파트는 프로그래머블 애널리틱스라고 해서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의 계산 툴은 어떻게 사용을 하셨을지 제가 예를 들어 조금 과장이 섞여 있긴 합니다만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이 에이스나 혹은 SDK 프로그램으로 직접 개발하실 때에도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존 사용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엔지니어링 룰이나 혹은 계산 등을 파일을 통해서 하고 싶다고 한다면 파일 관리자에게 먼저 그 내용을 알려야 되고 파일 관리자께서는 그것을 본인이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파일 서버에 대한 자원만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알려줄 겁니다. 만약에 된다면 괜찮지만 굉장히 간단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계산을 원하신다면 다시 요청을 넣으시겠죠. 그러면 관리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고 이것은 프로그래밍적인 접근 방법을 써야만 할 수 있겠다. 개발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파일 시스템 개발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떤 개발자든지 당연히 하실 수가 있지만 파이 서버에 미리 친숙하시지 않은 분들이실 수도 있고 일단 파이 에이스와 같은 계산 툴로 뭔가 계산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파이 서버 내에 있는 태그에 대한 정보 및 구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서버로 가서 어떤 것이 있는지 태그 이름 등을 확인하고 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뭔가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관리자에게 전달해주면 관리자께서 사용자에게 죄송합니다. 개발자에게 다시 맞는지 안 맞는지 1차 확인을 해주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다음에 사용자에게 전달을 해주고 사용자가 이 받은 툴이 과연 사용자 마음에 드는 툴일까요? 한 번에 되면 좋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한 번에 되는 일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검증을 해보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툴이 아니라면 다시 똑같은 프로세스를 반복해서 개발자까지 연락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좀 비효율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원하시는 계산을 찾으시겠죠. 네, 화살표가 굉장히 많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람은 사실상 파이 시스템 개발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만이 파이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다루고 또 SDK나 파이 에이스를 통한 프로그래밍적 접근 지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Asset Based Analytics, 파이 AF 서버를 통한 계산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먼저 AF 서버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훨씬 더 친숙한 자산 설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바로 가서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파이 서버에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관리자에게 부탁해서 AF 서버에 대한 접근 권한을 더 열어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관련 데이터를 직접 받으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바로바로 사용자께서 할 수 있는 만큼 쉽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퍼포먼스 이퀘이션이나 다른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럴 경우 파이 시스템 개발자는 할 일이 없어졌겠죠. 6시에 대해서 칼퇴를 하거나 맥주를 마신다거나 혹은
보통의 경우에는 기타 유용한 업무에 귀중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태그에 대비해서 만들어졌던 계산들을 SS로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바닥에 있는 하나의 네모칸 하나하나가 태그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현재 계산해야 될 내용이 노란색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파이 AF로 가시면 설비 기준으로 요소를 만드시고 요소 내에 있는 특성들을 파이 데이터 아카이브에 있는 태그랑 매핑을 하시면 됩니다. 뭐 전류나 전압, 토크 같은 거 웬만한 사용자께서들 다 아실만한 내용이고 또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문제 없으시리라 생각을 하고 일단 이렇게 한번 매핑을 해 놓으면 이 밑에 있는 태그에 대한 정보는 전혀 모르셔도 계산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사용자에게 친숙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 설비에 대한 것도 템플릿으로 다 동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식이 틀리거나 하는 데에 대한 걱정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특성들을 정리를 해드리면요. Asset Based Analytics는 AF 서버를 기반한 계산 엔진으로서 요소에 종속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엘리멘트 내부의 기타 특성들과 같이 엘리멘트 자체를 복사를 하시면 이런 계산 엔지니어링 룰 같은 것도 그대로 복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일관성 있는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오타나라든지에 대한 염려가 없으십니다. Asset Based Analytics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계산식에 대한 것을 당연히 할 수가 있고요. P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친숙하실 그 함수 구문들 150여 가지가 제공을 해드리고 또 성능이 상당히 나오는 편입니다. 밀리세컨드 단위, 10mS 단위까지 계산 주기를 설정 가능하셔서 굉장히 업데이트가 빠른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계산을 해낼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산 타입은 롤업이라고 해서 한국어로 하면 집계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하나의 요소에 대한 그 하위 요소들의 특성을 한 번에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레벨에 대한 요소도 당연히 할 수가 있고요. 이 특성에 대한 것을 검색을 통해서 바로바로 평균을 내거나 합을 내거나 아니면 편차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일 설비에 대한 총 효율이라든지 총 생산량 같은 계산량에 대해서 쉽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벤트 프레임이라는 것을 생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이벤트란 것은 저희가 이 태그 특성에 대한 어떠한 조건을 걸어서 설비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면 바로 이벤트라는 것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이벤트란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인데요. 이 시간대에 관련된 특성들과 문제가 되었던 특성들을 연계해서 분석해 드릴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특성 엘리멘트에 대해서 컨디션을 거시고 이 컨디션이 뭔가 잘못됐다 한다면 그 이전 1분 혹은 그 이전 30초 혹은 그 이전 한 달 동안에 뭔가 데이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원인 분석을 도와드리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애널리틱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뒤로 하고 지금부터는 저희 임준영 엔지니어가 데모를 보여주고 이후 또 파이 코어 사이트에 대한 설명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AF 애트리뷰트나 이제 애널리틱스 같은 그런 기본적인 요소들을 이제 그냥 듣기만 하셨는데 지금 데모를 간단하게 한번 보고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데모 컨셉을 잡았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걸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사실 이제
요즘에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그런 이제 뉴스를 접하고서는 가정의 전기세, 그다음에 가스비, 수도세 이런 걸 이제 컨셉을 잡아서 이제 한 달 사용한 양과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금액,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진세까지 이제 포함해 가지고 한번 저희가 그 컨셉으로 계산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애널리시스를 저희가 계산식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도 지금 돌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일단은 그 죄송한데 프레젠테이션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간단하게 만든 그 플로우 차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잘 보이진 않겠지만은 전기를 기준으로 저희가 만든 건데 여기 이제 누진세에서 저세율 구간, 중세율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중세율 구간, 그다음 최고 세율 구간으로 나눠서 만약에 이제 400kWh를 넘어서 썼다 하면은 이제 500kW 이하면은 이쪽 중간으로 가는 이렇게 이제 플로우 차트를 만들고 만약에 이상 가면 맨 밑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if then else를 이용해서 저희가 사실 익스프레션 수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사실 종이로 만들어서 배포 그 한 분씩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다고만 그 알아두시고 사실 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억하실 거는 이제 뭐 좌측에는 사실 이제 이거 로직과는 약간 별도로 저희 AF 그 애널리시스를 어떻게 구축하는 스텝을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요소 특성 엘리멘트하고 애트리뷰트를 만든 다음에 엔지니어링 룰 이제 식을 만들고 이렇게 템플릿 만들고 트리 적용해서 쭉쭉쭉 이 순서대로 만드시면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그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은 맨 처음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서울 밑에 각 구로 저희가 이렇게 그 엘리멘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mp3 그냥 이름 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이 파일을 폴더나 이제 앨범명으로 분류를 하듯이 저희도 이거를 이제 지역명으로 분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예제로 용산구에 가구가 3개가 있습니다. 도우너네, 둘리네, 그다음 마이콜네. 일단 둘리네를 한번 보겠습니다. 둘리네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세대 인원, 세대 주, 가스 세율, 가스 사용량, 수도 사용량, 실시간 수도 사용량, 실시간 가스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좀 제가 짚어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일단 이쪽에 애트리뷰트의 그 여기 옆에 있는 아이콘을 보면 노란색 아이콘하고 리스트로 된 아이콘, 하얀색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란색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저거죠. 저 노란색 아이콘은 사실은 똑같은 애트리뷰트인데 파이 서버하고 매핑이 된 아이콘입니다. 저거 한번 눌러보시겠습니까? 러 가스 사용량 누르면 옆에 지금 파이 서버 그 다음에 원 다음에 태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저거 태그 이름이 태그가 사실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좀 저게 뭔지 긴가민가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를 매핑을 시켜놔가지고 아 이거는 가스 사용량이다 딱 알 수 있도록 매핑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하얀색 그 리스트 아이콘의 부분 경우는 이거는 이제 파이 서버하고 매핑이 안 된 그런 애트리뷰트로서 약간의 RDB 형식의 그런 정보입니다. 사실 그 세대주나 아니면 주거 형태 아파트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 3년에 한 번 바뀔랑 말랑 사실 세대주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 되면 이거는 좀 콩가루 집안이죠. 그래서 일단은 세대주나 이런 경우에는 약간 이제 자주 안 바뀌고 사실은 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될 필요가 없는 애트리뷰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파이하고 매핑을 안 시켜놨습니다. 이게 이제 좀 AF의 큰 장점이기도 한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예전에 이제 파일을 쓰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파이 서버에 있는 태그 정보를 딱 불러오면은 사실 이게 어떤 설비에 있는 태그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어느 모터의 어떤 부분인지 사실은
그 이름에 뭐 언더바하고 뭐 어떤 설명 뭐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설명 디스크립션 쪽에 뭐 설명을 좀 자세히 적어놓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 AF로 넘어오면서 만약에 이 저 엘리멘트를 지금 저희는 지역으로 나눠놨지만은 설비 같은 걸로 만약에 공장 1, 공장 2 밑에 모터 1, 모터 2 이렇게 만약에 만드신다면 모터 1의 애트리뷰트 이제 뭐 관리자, 뭐 정관리자, 부관리자, 뭐 설치일자 이런 걸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태그하고도 연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기 있는 태그를 애널리시스나 노티피케이션, 이벤트 프레임 같은 걸로 이제 계산 같은 걸 돌릴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제 태그 이름을 몰라도 사용자가 직접 그런 이제 계산식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 여기 옆에 또 보면은 초록색으로 T자 조그맣게 있습니다. 이건 템플릿으로 만들었다는 뜻인데 이제 템플릿을 만들면은 라이브러리에 템플릿을 만드는 어떤 옵션인데 그걸 만들면은 사실 그 아까 전에 이제 이지모 엔지니어께서 말씀하셨듯이 모터가 1개 추가, 2개 추가할 때는 이거를 손으로 직접 추가를 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1000개를 추가하게 된다면은 그는 이제 소위 말대로 이제 복사 붙여넣기로 이렇게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연필 모양의 아이콘은 이제 직접 값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태그를 애트리뷰트를 만들거나 또 애트리뷰트 만들고 그 파이 서버에 태그를 매핑을 시켜놓은 경우에도 굳이 SMT 들어가서 이제 아카이브에서 직접 태그를 값을 집어넣지 않더라도 여기서 태그를 값을 집어넣는다면은 파이 서버에 태그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애널리시스에 한번 어떤 식을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계산식이 여러 개 있네요. 그래서 보면은 그 밑에 좀 내려가 보시겠습니까? 그 전기 사용량 계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기 사용량 계산 한 달. 이 같은 경우에 이제 태그 토치라는 그 함수를 썼는데 이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달의 시작을 설정해가지고 지금 시간까지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인테그레이션 그 밑에 이제 얼마나 지금 계속 누적 사용량을 이제 그 구하는 이런 함수인데 사실 파이 서버를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퍼포먼스 이퀘이션 함수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우측에 functions 부분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150가지의 함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설명은 영어로 돼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다 쓰실 수가 있고 또 P를 쓰신 분들은 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전기 사용 요금 계산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if하고 then, else if 또 then. 원래 P에서는 퍼포먼스 이퀘이션에서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색깔 구분 없이 한 줄로 다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애널리시스를 만들므로써 좀 약간 가독성이 향상됐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지금 주석도 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안에서 Shift Enter 누르면은 안에서 엔터가 딱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하나 수식을 만들어도 좀 보기 쉽도록 이렇게 이런 기능들이 많이 추가됐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세 이제 누진세를 적용함으로써 지금 구간을 이렇게 딱 나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400 이하면은 어떻게 해라 400 이상 500 이하면 어떻게 하고 500 이상이면 S면은 이제 어떻게 해라 이렇게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이벤트 프레임도 저희가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이벤트 프레임을 한번 보면은 스타트 트리거하고 엔드 트리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누적된 실시간 전기세가 내가 설정한 이번 달 예상 전기세의 70%가 넘어가면은 이벤트 프레임이 딱 걸리게 됩니다. 이벤트 프레임이 아까 전에 또 들으셔서 아시듯이 일단은 스타트가 되고 엔드가 되면 이 시점에 있는 모든 그 템플릿에 있는 태그들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뭔가 좀 값이 이상하게 들어왔거나 값이 딱 튄 값이 있다 하면은 이벤트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가 넘었을 때 이벤트 프레임을 걸라 이렇게 한 거고요. 롤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는 그
넣지를 않았는데 롤룩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용산구의 전기 사용률이 너무 뛰어올랐다. 그러면은 이제 그 도우넌의, 둘린의, 마이클레의 그 전기 사용량을 다 합해가지고 합산해서 뭐 평균을 구하거나 아니면 맥스 값을 구하거나 이제 다른 엘리멘트의 각각 애트리뷰트를 사용해서 그런 합산 결과를 만들 때 롤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뭐 이제 저도 처음 봤을 때 참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 아까 전에 이제 그 유저, 사용자, 개발자 막 왔다 갔다 화살표를 하는 그런 것처럼 개발자만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수식, 이제 파이 에이스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를 모르는 분들은 좀 약간 힘들었으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함수를 어떻게 쓰고 사칙 연산의 로직만 어느 정도 개념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참 좀 많은 강력한 성능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그 부스로 가셔가지고 저희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희가 친절하게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데모는 그 Asset Based Analytics에 대한 데모는 일단은 끝났고 지금 이제 코어 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코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좀 많은 기능들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웹 기반 분석으로 이제 좀 약간 처음엔 이제 웹 기반이었지만은 사실 브라우저 종류나 아니면은 그 시스템 상태에 따라 좀 약간 변주가 되고 디스플레이가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됐고 또 특히나 프로세스북을 직접 PDI 파일을 코어 사이트에 직접 올릴 수 있는 기능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프로세스북이 있으면은 프로세스북에 이제 PDI 파일을 만들면은 그거를 이제 다른 클라이언트에 보내가지고 열려면은 무조건 그 클라이언트에서는 프로세스북이 설치가 됐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어 사이트의 이 기능을 이용하면은 사실 인터넷 익스플로러하고 실버라이트만 설치가 돼 있으면은 프로세스북을 그냥 그 프로세스북 파일, PDI 파일을 그대로 그냥 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돼가지고 좀 더 편해졌죠, 사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모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지금 이게 실제로 값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북 파일을 직접 여기에 이제 인베디드 해가지고 넣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프로세스북을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대기 지금 반짝거리는 거 있는데 이거는 멀티 스테이지 심볼로 만든 거고 그 파란색 이거는 바 그래프 여기 있는 트렌드는 그렇고 그다음 프로세스북에 이미지를 삽입했을 때도 그 이미지는 유지가 됩니다. 사실 이제 웹 기반으로 좀 웹 액세스나 이렇게 이제 사용했던 걸 사실 코어 사이트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됐고 그리고 좀 약간 복잡한 그림이나 좀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프로세스북을 예전에 2013 버전 이전 버전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이런 기능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트렌드나 게이지나 이런 것만 쓸 수 있었는데 지금 PDI 파일을 인베디드 할 수 있음으로써 좀 시각적으로 좀 약간 화려해졌죠. 예. 그 슬라이드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어 사이트 2014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HTML5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프로세스북에 있는 이 주소만 어느 플랫폼에서 연결하든지 다 이 디스플레이를 알아서 조정해가지고 최적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앱도 있긴 하지만은 안드로이드 아니면 애플 앱도 있긴 하지만은 사실 인터넷 브라우저 그 휴대폰의 인터넷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직접 그냥 불러서 거기서 이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브라우저 데스크톱 브라우저에서도 다 되고 모바일, 홈페이지, APD, 디스플레이, 아이패드 지원 안 되는 플랫폼이 없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시간을 맞춰서 아마도 저희가 끝낸 것 같은데 일단은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사실 그 좀 어려운 질문이나 좀 저에게 던지기 좀 힘든 질문이 있을 겁니다. 막 프로세스 북이 뭡니까? 이런 질문도 사실 저희는 반갑게 좀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그 전화를 주시면은 어떤 질문인지 저희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주실 거라 믿고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